자, 이제 드디어 5단원 마지막 파트 대단원 마무리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자, 5단원은 어떤 요소가 있었냐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생물과 환경이 있었고, 생물 환경, 생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알아봤습니다. 개체, 개체군, 군집, 이거 설명 많이 했었죠. 개체, 똑같은 종, 하나의 종들은 개체군, 그리고 그 여러 종들이 모여서 군집,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해서 생태계. 그래서 상호작용도 있었고, 이거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하나 그리면은 문제 푸는 거 다 끝난다 했었죠. 먹이관계 복잡할수록 안정적이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온실효과 중3 때 많이 했었죠. 연습이 많이 했을 거고.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경 사막화와 엘니뇨. 사막화는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 근데 엘니뇨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자, 엘니뇨, 라니냐 이거 아셔야 되고, 환경변화, 영향 뭐 그 정도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의 두 번째 파트에서 에너지, 이제 핵반응 뭐 이런 거, 질량 결손도 알아봤었고, 전자기후도 문제 많이 나왔었죠. 자, 발전기와 전기 에너지 생산도 알아봤었고, 여러가지 발전 방식과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리고 열기관 방식도 알아봤었습니다. 자, 이제 대단한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생산자와 분해자 중 하나래. 자, 볼까요? 이거 수능 유형이래. 소비자, 상호작용하네. 생태계와 가는 분해자이다. 분해자는 뭐하냐?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냐? 헷갈린. 자, 볼까? 자, 가가 둘 다 영향을 미치잖아. 그럼 생산자예요. 둘 다 영향을 끼치는 건 생산자. 나가 그럼 뭐가 되냐? 소비자니까 분해자겠죠? 분해자. 에너지가 이동되잖아. 에너지가 이동되고. 가는 분해자이다. 틀렸습니다. 니은은 토양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 분포하는 세균의 양 종류가 달라진다. 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끼치는 거, 토양은 비생물이죠. 그럼 맞습니다. 고래의 배설물은 해양 무기물 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니은의, 그쵸?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번 되겠네요. 자, 2번 봅시다. 계절에 따른 식물세포의 탄수화물 함량과 삼투압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뭐야? 각각 녹말과 포도당 중 하나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 녹말과 포도당이 이제 뭔지 이제 각각 구분을 해야겠지. 자, 3 탄수화물 함량 상대값. 아, 이게 뭐냐, 그 월이 지나면서, 그 계절 달마다 지나면서 이게 변하는 걸 알아보는 건데, 아, 그러면 잠깐만, 삼투압, 이걸 했었나? 헷갈리네. 2번.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조금 패스하고. 다음, 환경에 대한 생물의 적응 결과 가달에 나타낸 것이다. 자, 비생물 요소인, 그쵸? 추운 겨울이면 온도겠죠? 온도는 가가 되겠네요.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진화 오줌을 배설한다. 이거는 물이냐 빛이냐? 물이겠네. 이거는 바다의 깊이면은 빛이고. 오케이? 괜찮죠? 나가 그럼 빛이니까 빛이 나. 응? 이거 왜 이래? 예, 됐습니다. 렉 걸립니다. 이따 한번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돼요. EBS 2부. 자, 감격스럽습니다. 드디어 대단한 정리하니 또 기분 좋죠. 이거 하면 끝나는 거니까 5단원이. 왜 이렇게 안 되니? 빨리빨리 하자.
여기 있네. 왜 여기냐? 잉! 다 삭제했어요. 니은디가 4번이었고 이거 패스했었고 지금 이거죠. 자, 추운 겨울이니까 추운이란 말이 되었으니까 온도 가는 이게 되겠고, 지나고 좀 이거는 물이겠네. 엥? 아니지, 이거 물 맞지? 나 그럼 다는 물. 엥? 아니지. 얘가 물, 얘가 나. 그럼 4번 맞냐? 3번에 4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자, 그럼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보자. 영양 단계별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래서 피라미드 여기 쫘라락 있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이다. 자, 그럼 뭐야? 당연히 알 수 있겠지. 이게 생산자. 여기 끊을게요. 자, 생산자래. 자, 그럼 생태 피라미드 딱 그리면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가 되겠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 있는 것을 고르시오. A는 생산자이다. 틀렸습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량 감소하죠. 예, 먹이 관계의 C의 에너지 일부가 B로 전달된다. 그렇습니다. END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림은 생태계 A에서 1차 소비자의 일시적 개체 증가로 인한 생태 변화를 생태 피라미드로 나타낸 것이래. 자, 1차 소비자가 일시로 증가하면 2차 소비자 일시적 증가하겠죠. 그리고 여긴 감소하시겠지. 자, A는 안정된 생태계 맞습니다. 자, 가에서 1차 소비자 개수는 증가했냐? 응, 감소했어. 아니야. 먹이관계 생태계 평형 유지됩니다. 기획되기 됐습니다. 자, 농경지에서 해충제에게 살충제를 살포했는데 했을 때와 거미를 도입했을 때 해충 개체원과 거미 개체원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거래. 자, 해충이 이것도 먹이 사슬이죠. 거미 야 잠깐만, 살충제네? 살충제 아마 더 거미 해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충 아닌가? 거미 해충으로 보는 게 맞나? 하여튼 거미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써도 되죠. 개체군이니까. 구간 1과 2에서 거미의 개체수 감소는 뭐야? 모두 먹이 부족이 원인이다. 잠깐만, 구간 1과 2에 거미의 개체수 그쵸, 먹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해충 제거를 위해 살충 제거를 남용하는 것이 거미에 도입하는 게 효과적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진 않았어요.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요. 엥? 답이 없어? 왜? 아함, 두 번째는 먹이 부족이 맞는데 첫 번째 구간은 살충제가 원인이어서 그래서 기억이야. 자, 넘어갑시다. 자, 수능 유형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3차 소비자의 유무에 따른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래.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래요. 기읍과 니은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이래. 초식동물은 기역에 해당한다. 3차 소비가 있을 때 없을 때 초식동물은 기역에 해당한대. 볼까? 생산자야. 생산자의 개체수 어떻게 돼? 자, 보자. 헷갈리네. 어떤 생태계에서 3차 소비자의 유무에 따른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기행 니은은 각각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래. 잠깐만, 헷갈리네. 자, 그래서 잠깐 뭘까? 없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 피라미드 맨날 그리자 했잖아. 3차, 2차, 3차, 2차, 1차 생산. 자, 3차 소비가 있을 때 개체수가 좀 더 늘어났어. 얘는 3차 소비가 없을 때 오히려 개체수가 줄어들었어. 이거 무슨 소리일까? 얘가 1차 소비자란 거야. 1차. 왜 이 3차 소비자가 있으면은 3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먹어서 줄어들거든. 그래서 1차고 얘가 그럼 2차가 되시겠네. 초식 동물은 뭐야? 기역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기획의 영향 단계는 니은의 영향 단계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낮습니다. 3차 소비자가 있는 평형 상태에서 니은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니은 2차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3차 소비자의 개체수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감소는 아니죠.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그림은 이에 대한 A씨의 발표를 나타낸 것이다. 외래 해충인 꽃매미는 과거에는 개체수가 적었지만 겨울정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물이 꽃이 피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꿀과 열매를 먹는 곤충과 동물의 생태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 무슨 소리야? 기획과 같은 외래종의 도입은 생태 평균 도움이 되겠냐? 자, 변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생물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Maybe?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이산화탄소 여기에 근거하여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와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 상승했다는 거 봐. 지구온난화 포인트.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다. 평균 기온 상승해서 지구온난화 포인트. 학생 B씨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9번. 그림은 과거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에 해당하죠. 최근 40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꾸준히 증가했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괜찮죠? 잠깐만. 꾸준히 증가하지 않고 급격히 증가했네.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상승한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기획디귿. 자, 10번 보자. 199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해수면 높이 변화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 자, 그럼 보자. 해수의 평균 온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그쵸? 이산화탄소 많아졌으니까 온실기체 많아지면서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증가했을 것이다. 아니죠. 평균 기온 상승하면서 오히려 높겠지. 빙하가 해안 저지도 침수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획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복사평균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볼까?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70이다.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70이래. 방출하는 건 30이겠네 총. A는 B보다 크다. 잠깐만. 30 25 빼잖아. 55니까 45만큼만 지표에 흡수되겠네. 45고 그 다음에 지표 흡수 대기복사 대기방출 지표방출. 그럼 전도에 수문열도 있잖아. 그럼 66과 지구 복사가 야, 그럼 좀 이상해지는데? 잠시만요. 기획을 일단 보자. 기획은 지표 흡수는 대부분 자외선을 아니죠. 방출할 때 자외선 아니죠. 맞습니다. 자외선이 보이는 열이니까 그렇습니다. 디귿 맞고, 그럼 니은 디귿일 텐데 A는 B보다 크다. 이거는 한번 볼까요? 11번에 기획만이네. 기획만 맞아요? 잠깐만, 이거 틀렸다 표시하고 기획만 맞다. 왜? 방출하는 거니까 맞긴 하네요. 총량이니까. 그러면은 왜 그럴까? A는 B보다 크다. 45 맞죠? 154는 60. 그래서 88이므로 그렇네요. 적외선의 형태로 그쵸. 적외선의 형태로 흡수했나 보다. 틀렸습니다. 기획입니다. 1번입니다. 자, 12번 볼까?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벌써 엘니뇨 나왔네. 엘니뇨는 잠깐만, 여기가 동쪽이라고 오해하면 돼. 여기 서쪽입니다. 서동. 표시하고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자, 볼까? 이게 아마도 엘니뇨. 이게 평상시. 왜? 빨간색이 이쪽이 좀 더 머물러 있잖아. 동쪽에. 가는 평상시 틀렸습니다. 무역풍의 풍속은 가가 나보다 약하죠.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적습니다. 맞습니다. 3번이겠네요. 예. 아직 좀 남았네요. 자, 봅시다. 엘니뇨가 발생한 어느 시기에 겨울철 기후변화를 나타낸 거래. 볼까?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적도부근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강하다. 적도부근 동태평양에서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이 평상시보다 강하다. 잠만 뭐야? 적도부근이잖아. 적도부근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강하지 않겠죠. 동태평양에서 그쵸? 이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가 더 강하죠. 그럼 디귿이 되겠네요. 그쵸? 동태평양 비 많이 오니까 그래서 섞이지도 않고. 그림은 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깊이에 따른 평년값.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잠시만요. 관측값이 뭐야? 아이 헷갈려라. 엥입니다. 평상시에서 예를 들면 라니냐와 라니냐가 있었죠. 라니냐 더 강하게 불 때. 그러면은 여기는 확실히 차가워질 거야. 관측값은 따뜻하겠죠. 그럼 여기가 라니냐 여기가 알리뇨 되겠네. 아마도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약할 겁니다. 맞습니다. 무역팽이세기는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강하지 않겠죠. 엘니뇨 시기는 나이다. 틀렸습니다. 답 기억입니다. 자, 그럼 동태평양의 엘니뇨 소음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형이다. 자, 평상시야. 평상시인데 이 해역은 A 시기가 뭐야? 평상시. 자,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간다. 마이너스로 간다는 소리는 엘니뇨란 소리야. 엘니뇨는 뭐야? 평상시 표층 수온이 높겠지 당연히. 자,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다? B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태평양에서 강수량은 A 시기가 평상시보다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되겠네요. 이것도 1번입니다. 자, 16의 그림 가나와 나는 IPCC가 두 가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바탕한 2100년까지의 CO2 농도와 지표면 온도의 변화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래. 자, 이거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 고르래. 화석연료 개종 의존할 때 청정기술 에너지 사용할 때 온도 변화량. 자, 의존할 때보다 감소하죠. 그렇습니다. 현재보다 낮진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빙하 면적은 현재보다 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기억되겠네요. 1번이 3번 연속이 나온다고? 수상하네요. 채점 한번 해볼게요. 자, 13번부터 16번까지 알고 있습니다. 2, 4, 4, 1, 2, 4, 2, 4, 4, 1. 완전히 틀렸네요. 나머지가 맞은 거였어. 그럼 완전 반대로 했었겠다. 이게 뭐냐? 이게 엘니뇨고 이게 라니냐고. 엘니뇨와 라니냐는 어떻게 돼? 자, 보자. 그러면은 반대네. 얘가 아까 엘니냐라고 했죠, 제가? 그렇네. 얘가 관측값 마이너스 평형값이면 얘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나? 기운 빠집니다. 이러면 또 얘가 그럼 라니냐. 이건 좀 다시 풀고 맞았다 해줍시다. 그냥. 자, A가 평상시보다 높다. A가 언제야? 그럼 A가 라니냐겠네.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낮죠.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는 B다. 그럼 맞습니다. 올라갈 때 A 시기가 평상시보다 많을 거다. 그렇습니다.
라니 하니까 니은디귿 되겠네요. 그럼 얘도 그러면 반대로 전환 되죠. 그러면은 가이드가 라니냐니까 맞습니다. 엘니뇨 시기는 나이다. 맞습니다. 그럼 아이고야, 실수했네요 제가. 아, 이것도 안 봤어 내가. 이게 동쪽, 이게 서쪽. 이것도 제대로 안 보고 문제를 풀었네요. 예, 제 잘못입니다. 당연히 틀리면 제 잘못이긴 합니다. 예, 하여튼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5단원의 두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조금 수상한데? 좀 무섭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기상현상에 나타낸 것이래. 자, 볼까? 구름 수증기 B.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쵸? 한 개는 합과 같지 않습니다. 질량 결손. 열을 물이 수증기여야 될 때 열을 흡수한다. 방출할 텐데. 좋습니다. 기읍 1번.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는 핵반응심과 원자핵의 질량을 나타낸 거래. 자, 봅시다. 또 계산 문제 있네요. 자, 기억은 삼중수소랜다. 자, 오고 에너지래. 그럼 맞는 소릴까? 잠깐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삼중수소 괜찮네요. 헬륨 원자핵 중성자 수는 4이다. 볼까요? 자, 헬륨 원자핵의 중성자수를 어떻게 하냐? 질량이 4인데 양성자가 2개야. 그럼 중성자는 2개겠지. 4는 아니겠네요. 질량 결선은 0.011U라는데 볼까 한번. 삼중수 2개 더하면은 6.03인데, 근데 여기 헬륨 있죠? 4.003. 그리고 이게 2개 있으니까 2.018이겠네요. 그럼 6.021이 되는데, 그럼 이거 더했을 때 더하면은 3, 2가 되니까 맞습니다. 기억티귿 되겠네요. 3번. 자, 지표면에서 에너지 태양복사 흡수량과 지구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나타낸 거래. 극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과잉돼서 에너지 부족.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그림에서 나왔네. 너무 대충 만들었다 문제 이건. 척도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남습니다. 과잉이니까.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갱리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문제 풀고 보고 풀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수능형.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림같이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막대설기 전피에 피를 V속력으로 지난 후 금속뿌리 중심에 오래 통과해 EV의 속력으로 지난다. 설명 옳은 거. Q를 지날 때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더 빨라졌잖아. 자석이 정반대죠. 그렇습니다. 전류의 방향? 잠깐만 한번 볼까? Q를 지나고 있을 때 이때는 N이죠. 이때 S면은 다시 떨어지니까 N 아닐까? 같진 않을 것 같아. 에너지 감소량은 자석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Q에서 P에서 Q까지의 자석의 중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증가량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역 디귿이 아니네요. 그럼 디귿이란 소리 텐데. 기역님 디귿 같은데. 그러면 5번? 혹시 5번? 20번 한번 찾아볼게요. 1번이네. 기역만 맞네. 변수입니다. P에서 Q까지. 이게 자석 이걸 지나니까 같진 않나?
질량 아 그렇네. 일부분에 지날 때 통과되니까 같지 않겠지. 틀렸습니다. 통과될 때 여기도 에너지 쓰잖아. 그래서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겠네요. 예, 1번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직사각형 도선이 자기장 방향의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세타는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이고 ABC는 도선의 고정된 점이래. 그럼 뭐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 자, 0도부터 90도까지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심플한 문제네요. 전류의 방향은 뭐다? A, B, C다. 아, 이거 심플하지 않네. 자, 도선은 이쪽으로 하니까 오른손 법칙을 쓰면 될까 과연? 잠깐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힘이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 잠깐만.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쪽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지는 않죠. 기응님 되겠네. 21번에 기응님 맞니? 그렇습니다. 맞네요. 높이 H인 곳에 출발한 자석이 구리링을 통과할 모습을 가는 나는 가와 동일한 자석을 높이 EH인 곳에 출발시켰을 때 그렇게 무서울 건 아니고 무서울 거네. 운동 에너지가 왜 나오냐? 잠깐만. 바닥에 도착할 때는 자석 운동 에너지 나에서와 가에서의 2배이다. 맞을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습니다. 발생한 전기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죠. 그게 난 니은디귿 같냐 왜? 딱 2배가 아닐 거야. 딱 2배 아닙니다. 예. 예, 아니에요. 딱 2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큼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결국 같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하여튼 이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냥 바로 풀고 그리고 대답 마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해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초 문제 때 정확히 해설했고 그거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실력 향상 문제라고. 전자교도에 대한 실험, 법률의 연결, N극 아래면은 얘도 N극 밀어내 S극. 코를 가까이 가져간다. B점이 지나는 순간 눈금을 관찰한다고. 달결과 라이결과 자, 그니까 이게 N극이었을 때죠. N극이었을 때 가능했던 거고 S극이어야 돼 이번엔 이쪽이. 그럼 N극을 아래로 하고 멀리 하면서니까 맞습니다. 아래로 하고 S극을 아래로 하고 나에서보다 느린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형상이 돼? S극이 되네. 그럼 얘가 맞네. S극을 아래로 하고 가까이 가져가면서 맞을 것 같은데 기응리은 디귿 아니면 디귿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5번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23번. 궁짝짝 왜 3번이냐? 잠깐만. 3번이면은 이거 틀렸다니까요. 얘는 틀렸습니다. 잠시만요. 오답이 왜 3번이냐? 왜 기응리은이야? S극을 아래로 하고 그러면 S가 형성이 되겠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가 문제지? 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23번이야?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고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였다.
그쵸? 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해야 되는데, 아, 그렇네. 빠른 속력이라는 포인트가 아, 이런 문제 괜찮네요. 재밌네. 이것까지, 이 포인트들을 분석하고, 이 S극이란 것만 내가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서 문제였던 건데, 빠르게. 그래서 이 검륙의 위치까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오, 괜찮습니다. 예. 오케이. 틀린 보람 있네요. 기행님, 3번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서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게 내가 맞는 줄 알았겠지. 그래서 틀린 문제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자, 화석 연료와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저한테? 열 에너지. 증기의 뭐야? 열. 증기의 운동이냐 이건? 열 에너지는 전기. 아, 증기에 가열시키니까 운동이겠네요. 운동 됐습니다. 열 에너지 열하고 운동 전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와, 드디어. 자, A, B, C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아, 피곤하네요, 이제. 체력도 딸리고. 자, 발전기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화력 발전, 태양광 발전, 발전기에 사용없죠. 수력 발전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에너지원이 거의 무한하다. 아, 잠시만요. 1번 포인트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고, 2번 포인트는 A와 C의 교집합이네요. 예. 이건 좀 미리 써볼게요. 이거 배울 때쯤이면 배울 것 같은데, 이게 집합이거든요. 집합. 예. 교집합. 이 B입니다. B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거 두 개의 조건 둘 다 충족해야 돼. 에너지가 거의 무한해. 태양광, 조력 발전. 이 두 개 되겠네요. 연료 전지는 아닙니다. 자, 핵 발전은 연료 전지는 무한하진 않잖아. 핵 발전은 무한하기도 하고 하니까 시가 될만 하네요. 예. 왜냐면 연료 전지는 또 불안불안해. 뭔 소리 하는 것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세 문제 남았으니까 화이팅 합시다. 그냥. 자, 연결할 때 뭐 일정 시간 동안 공급된 건 100에너지고 발생한 건 너무했다. 야, 잠깐만. 열 효율이 100분의 4%예요. 4%. 그럼 E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E가 뭔데? 이 소문자이. 태양전지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때 에너지 효율과 전구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할 때의 효율은 2로 같다. 이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거 말하니? 열기간, 가능한 열기간. 예,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방출이 0인데. 얘도 불가능하죠. 이거 두 개 더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얘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 개네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드디어. 자, 표는 전기를 공급받아 빛을 내는 조명빛이 AB에서 방출된 빛에너지와 발생한 열에너지가 나타낸 거래.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하자면, 자, 방출된 에너지 E0, 발생한 에너지 9제로. 그럼 전체 10인데 10분의 9니까 야, 열 효율 좋다. 아니네. 빛을 내는 거니까 발생한 열 에너지, 방출된 빛 에너지. 그럼 0.1이 맞는 것 같은데. 기억. B가 A보다 크다. 에너지 효율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잠깐만. 그렇겠네. 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A가 B의 4배이다.
B는 몇 개야? 2.5. 얘는 10. 그렇습니다. 5번. 자, 29번 보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중요할 때 에너지 전환 과정이래. 자, 일정 속력, 가속, 감소.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회생제동까지 다 말해준 것 같고, 저번에 말해줬던 내연기관에는 재생할 수 없는 열의 덩치가 방치를 합니다. 다 그렇죠. 전기 모터는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전환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렇죠. 5번 되겠습니다. 채점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2번 문제 못 풀었죠? 2번 문제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틀렸다고? 자, 기능인디가 담았네요. 광합성이 활발한 여름에 여름에 포도당을 합성하고 녹말로 저장하므로 A는 녹말, B는 포도당. 근데요, 여름에 뭐 활성하고 저장하므로 여름에 포도당을 합성한다 했지. 여름에 포도당을 합성하고 녹말로 저장한다 했으니까 그렇네. 녹말이 여름에 많겠네. B는 포도당. 맞습니다. 그러면 A는 B의 단위체. 그쵸? 녹말. 자, 식물 세포의 단풍이 든가.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온도에 따른 적은 결과다. 예,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채점해 볼까요? 예, 그렇게 쉬운 문제까지는 아니었네요. 4번, 5번, 4번, 4번. 자, 5번에 5번, 6번에 1번. 다 맞출 자신 없네, 이건.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고쳤었고, 12번에 3번, 13번에 2번, 14번에 4. 틀렸네요. 엥? 4번 아까 있잖아. 그래서 틀렸다고. 얘 틀린 거 합시다. 15번에 4번. 얘 마스터가 해주지 않느냐. 16번에 채점했었네요. 아까. 16번에 1번으로 맞죠? 17번에 3번이네. 18번에 3번, 19번에 5번, 20번에 1번. 왜 3번일까? 수증기가 흡수하나 보네. 잠깐만. 난 방출하는 줄 알았죠? 예, 틀렸죠 제가. 17번에 예, 기체 상태가 그쵸?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 에너지가 크대.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열을 흡수해야 돼. 열을 더 많이 먹어야 수증기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흡수하는 거죠.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모 표시해 줍시다. 자, 21번부터입니다. 21번부터 3, 4, 3. 3, 4, 3 고쳤고요. 좋은 문제였죠, 이거. 열, 운동, 전기. 맞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제발. 다 맞아라. 틀렸다. 26번. 왜 틀렸냐? 대충 풀긴 했어. 25번이 왜 틀려? 27번에 일단 기억이고요. 28번에 5, 29번에 5. 맞습니다. 자, 25번은 뭘까? 왜? 답이 인데. 화력발전 맞죠? 조력발전 맞죠? 자, 연료전지가 틀린 거네. 그렇네. 에너지가 거의 무한하다. 이거 그래. 약간 헷갈렸다. 인정합니다. C는 태양광 발전, 연료 전지 등이다. 그쵸. 발전기를 통했는데 얘는 발전기 통해 생산하지. 근데 핵발전은 발전기 통해서 이거야. 실수했네요. 틀렸습니다. 자, 이건 왜 틀렸을까? 이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2는 끝네. 100이라 했죠? 102분의 x 했는데 아닌가? 102분의 x를 안 했는데 잠깐만, 이게 무슨 과정이냐? 자,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x라고, 태양 전지에서 발생한 잠시만. 그렇네요. 예, 이게 왜냐면 그 에너지 효율이니까 얘가 100만큼 들어왔고, 이게 x에서 이쪽으로 해서 4, 2, 제로가 된 거니까 x라고 미수를 냅두고, 그럼 x분의 4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럼 400 equal 이 x로 두면 되겠지? 그럼 x가 뭐야? x 제곱이지. 그럼 x가 뭐야? 루트 400, 200, 200, 50, 25, 5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아닐 텐데. 5, 5 곱하기 2 곱하기 2는 20? 그러네, 22. 그치. 왜 당연한 계산하고 앉았어. 20이지. 아이고, 정신이 없네, 확실히. 20이니까 100분의 20해서 0.2다. 0.2. 그쵸? 끝났습니다. 자, 드디어 대단한 마무리 문제, 5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 영상 총평 영상으로 간단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6단원 과학과 미래사회 끝내보자고요. 자, 오늘 목표는 그래도 여기까지, 개념까지는 끝내는 게 바로 제 목표입니다. 진짜 잘하면은 2단원 다 끝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한 단원에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문제씩밖에 없어? 야, 이 정도면 끝내볼까요? 일단만 고민 좀 해볼게요. 하여튼 단원 마무리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